작년에 한 신입사원을 600명 정도 뽑은 것 같습니다. 올해 신문에 신입사원 몇 명 뽑는다고 혹시 보시는 분 있습니까? 1200명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하반기에 언론에 지금 800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수를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언론에 이미 800명이라고 돼 있어서요. 이렇게 많이 뽑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글로벌 CJ, 그레이트 CJ에만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빨리 회사를 키워주셔야죠. 그래서 많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9월달 현재 저는 이 활동을 이 시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죠. 지원자를 위한 직무 소개는 보통 RJP라고 합니다. 리얼리스틱, 실감나게, 잡, 프리. 그 직무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놓은 그런 텍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RJP라고 하는데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아주 자세히 해놨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각 직무에 대한 RJP라고 확인해 보시면 지원할 때 훨씬 도움이 되시죠. 추석 끝나고 바로 지원하실 수 있게 했고요. 서류 전형을 거쳐서 16일날 테스트가 있습니다. 경희대 그리고 지방은 부산대에서 16일날 테스트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게 어떤 테스트인지는 이 다음 장 페이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접은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여기 합격이 되시면 신청 면접을 보시고 합격 통보를 받으시면 그 다음에 임원 면접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일부 특성 직무에 관해서 면접을 또 하나 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모집 공고에 보시게 되면 헬로비전에 기자가 있어요. 기자들은 카메라 테스트 뭐 이렇게 원고 작성하는 걸 따라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점포 운영하는 매니저 이런 분들은 조금 이 고객을 더 잘 대할 수 있는지 색다른 면접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성 면접에 관해서는 나중에 지원하시는 이후에 저희가 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R&D로 지원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논문에 기초한 전문성 면접을 보게 됩니다. 석박사가 지원하실 수 있죠. R&D도 같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집 공고를 보시면 공고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에 오셔서 이 공부를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작성 시 팁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제발 임시 저장 좀 해놓고 까먹고 계시다가 꼭 마지막 날 6시에 열지 마십시오. 폭주에서 트래픽이 너무 심하게 걸립니다. 그리고 임시 저장을 하시면은 한 30분 이상 다른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 저장에 너무 붙지 마시고 기왕 하실 거 탁 치시고 이 우클릭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냥 탁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입사지원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우리 지원자 고객들을 좀 너무 괴롭혀드리는 게 아닌가. 대부분 6개, 800자 이내로 6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여쭤봐도 될 거를 서류 전형에서 너무 괴롭혀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또 온리언 정신을 발휘해서 획기적으로 자기소개서 항목을 2개로 줄였습니다. 2개로. 아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항목도 쉽습니다. 이거죠? 우리 CJ그룹이 왜 여러분을 뽑아야 되는지 좀 설명해 보세요. 이런 컨셉이. 왜 뽑아야 될까요? 이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활동, 전공이나 이런 거 외에 교회 활동을 뭘 좀 했는지, 뭔가 좀 특별한 활동을 하셨는지, 세상을 움직이는 딴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좀 하셨는지 좀 적어주세요. 이 2가지. 2가지를 임시 저장하지 마시고 그냥 다 신나게 제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는 시간에 다른 회사 지원하시라고 짧게 해드린 게 아니고 저희 CJ그룹을 좀 편안하게 지원하십사고 해드린 거니까 악용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요. 오해나 오용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대 전공이라고 했죠? 그 우대 전공을 왜 놓겠습니까? 업무 직무를 뽑는데
여러분들께서 채용 담당자들은 법학과 나온 사람 우대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법학과 나온 사람이 훨씬 와서 적응도 잘하고 일도 잘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직무들이 있어요. 대학교에 그 직무에 해당하는 전공들이 존재하는 그런 직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직무, 교육공학이라는 전공이 있잖아요. 그런 직무 관련돼서 우대 전공을 저희가 표시할 수 있는데 우대 전공 아니면 안 되니까 안 되기 위한 데는 다 되죠. 철학과를 나온 분이 마케팅에 지원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마케팅 동아리 활동을 했고 공모전도 나갔고 누가 봐도 철학과인데 마케팅 수업도 들었고 거기에 해당하는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그럼 누가 이분을 서류에서 안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대 전공은 기본이고 없어도 됩니다. 거기에 맞는 경험을 하시면 돼요. ENM 같은 경우에 예전에 PD를 뽑는데 어떤 분이 전혀 PD하고 상관없는 멀티미디어, 영상, 근처에도 안 간 분이 있는데 서류가 합격을 해요. 왜냐? 이분은 여자분이었는데 그룹 사운드의 보컬리스트였고 어떠한 경험을 했으며 평소에 100명도 안 오던 그런 공연을 자기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500명까지 끌어들였다는 얘기죠. 그런 걸 보면 야, 이 사람은 여성 보컬리스트고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빠져드는 지원서가 있어요. 빠져드는 지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 컨설팅 쪽에서 말씀하시는 채용 컨설턴트의 말을 들으시다 보면은 채용 서류를 작성하는 게 기교에 빠지게 됩니다. 헤드라인을 어떻게 하고 헤드라인 앞에 기원 이런 걸 쓰면 좋고 가능하면 볼드 처리를 하고 한 칸을 띄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기의 경험을 거기다가 그대로 녹일 수 있는 미천이 있어요. 미천. 여기 만약 4학년이신데 저는 아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좀 늦은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면접을 보는데 역량 면접관입니다. 저는 역량 면접관인데 어떤 학생이 면접을 딱 보는데 어머니께 독서실을 차려드리는 경험을 얘기했어요. 독서실. 그런데 입지를 어떻게 봤는지에서부터 독서실을 차리려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다, 전단은 어떻게 가야 된다, 앞에 경쟁 독서실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를 맛깔스럽게 저한테 또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야, 참 멋있는 사례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갔는데 어학연수 중에 사업을 했어요. 도시락 배달사. 그리고 나서 나중에 권리금을 받고 팔았어요. 그 사업을 얘기해 주니까 이거는 고민할 게 없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이 몸뚱아리 자체가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채용 설명회에 오셔도 여기 3학년 한번 손들어 보시죠. 2학년, 1학년. 예, 세 분들께서는 앞으로 채용 설명회가 있다. 그러면 맨 앞에 앉으시고 학교에서 뭐가 있다고 하면 먼저 손들고 뭔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색다른 경험을 찾아서 주도적으로 한 분이 결국에는 그게 다 지원서에 스토리가 나오는 것이요. 그게 면접 때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입학 채용 시즌이 나갔는데 나는 어떻게 포장할까? 평소에요. 신문을 읽고 인문학적 소양을 많이 갖추신 분들, 인문학은 문사철이죠. 문학도 맨날 교보문고 어디 S24 보면은 베스트셀러만 찾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학을 노래하는 고전, 세계문학 이런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 있고 일리아드 읽어보셨잖아. 삼국지 좀 넘어가 볼까? 호밀밭의 파수꾼. 빅브라더 얘기가 나오는데 조지 오웰의 1984 동물농장. 카프카의 변신한 도대체 뭘로 변신했는지 보자. 충격적이죠. 사람이 벌레로 변신했는데 끔찍하죠. 카프카의 변신. 좀 더 나가볼까? 철학으로 갑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리 프로메 소유냐 존재. 이런 거 읽으셔야 되는 거죠. 역사책 읽으시고. 이런 분이 신문을 딱 읽으면은 오늘날 현대사회는 조지 오웰이 얘기한 빅브라더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고 빅브라더. 1984년에 이렇게 나오시죠. 맞아. 이런 세상에. 뭔가 이 연경이 좀 되는데,
이 마더북을 하나도 안 읽고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그저 신문, 사설, 아티클 이런 누가 추격해 놓은 책도 보면 더 이렇게 그런 사이트도 있죠. 책 추격해서 보여주는 사이트. 그런 보편적인 지식만 읽으면은 나중에 삶과 죽음의 경계, 인간과 로봇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온갖 기동대란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이명사라는 존재가 망명을 신청하는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생명의 존재 범위를 어디까지 봐줘야 되나?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매트릭스에 보면 가상현실이 나오잖아요. 가상현실도 벌써 토탈 리콜, 매트릭스, 그 다음에 블레이드 러너, 이 수많은 SF의 거장들이 삶과 죽음, 가상현실에 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런 거를 영화를 볼 때도 이게 차이가 다르다.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지식으로 치면은 인문학적 소양, 경영, 경제, 사회, 정치, 역사, 문화, 철학,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들이 토론 주제를 봐도 이게 머리에 아이디어가 샘솟는 것이요. 심층 면접 같은 과제를 봐도 이게 중심이 서는 겁니다. 책 하나도 안 읽었어요. 그동안 읽은 책이라고는 베스트셀러밖에 없어요. 소설책. 모전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해외에 한번 나가본 적도 없고 국내에서 봉사활동 근황도 하나 안 해보고 공모전도 안 해보고 서클도 안 해보시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면접과 지원서를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사에 들어가고 자기 몫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안 늦으셨어요. 그래서 심각한 경험을 하셔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내 식구가 지금 13평에 살고 있습니다. 대기업 부장이 내 식구가 13평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도전한 거죠. 재테크를 위해서 재건축 아파트를 도전했습니다. 13평이면은 빨래대 하나만 얹으면 막 이루고 다녀요. 밤에 늦게 들어오면은 막 벌거치를 못 이겨요. 하지만 이러한 저의 색다른 경험이 어디 술자리 가서 제가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하고 재건축을 들어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건축 프로세스를 얘기해 주죠. 재건축 프로세스가 재개발하고 이런 게 다른 겁니다. 얘기해 주죠. 재밌잖아요. 신선하고 역발상. 다들 30평대 아파트를 갈 때 거꾸로 재건축 아파트로 재테크를 하는 13평을 견디고 있다. 이런 경험들이 필요한 거죠. 젊을 때. 저는 40대인데 60대 되기 전까지 이런 색다른 경험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무슨 교육 프로그램 냄새가 나는데 교재라는 브로셔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집 공고를 보시게 되면요. 그룹 공통이라는 게 나옵니다. 관리기획, 재경, 인사교육, 마케팅, 홍보, 공모, XCM은 특이하게도 입사를 지원하실 때 지망회사를 안 쓰세요. 그냥 직무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번 면접 보고 나서 저희가 개별로 면담을 해서 어느 회사가 좋을지를 배치 면담을 통해서 정해드립니다. 좀 특이하죠? 17페이지에 있는 그룹 공통 직무가 그렇고 나머지는 회사를 지원해서 입사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입니다. 인턴십 공고가 10월 달에 뜰 텐데요. 4학년 1학기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요 전까지는 기존업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바꿨어요. 4학년 1학기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서는 모두 요번에 14일부터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